이 책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흐름을 타야지 되는구나 라는 어떤 길잡이 역할을 이 책이 해주는 거는 맞거든요. 그냥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있구나. 근데 제가 작년 올해 이렇게 트렌드 코리아를 읽으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이미 제가 그 안에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겠죠. 언니 한번 믿어볼래? 돈볼래님들 안녕하세요. 밸류 크리에이터 연미솔입니다. 체크라웃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트렌드 코리아 2021이 저희 체크라웃 코너의 첫 번째 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벌써 트렌드 코리아 2022가 출판이 되었습니다.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트렌드의 흐름에 올라탈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트렌드 코리아 2022를 읽어보셔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돈 많은 언니와 함께 내년도의 트렌드 전망에 대해서 이 책을 기반으로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은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 매년마다 발간하는 트렌드에 대한 전망 도서입니다. 그래서 대표 저자는 김난도 교수로 주축으로 해서 매해마다 그 해 10대 키워드들을 뽑아서 내년의 트렌드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를 소개하고 있는 책인데요. 벌써 트렌드 코리아가 나온 지 16번째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제 제가 트렌드 코리아를 저도 처음에 읽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었냐면, 그래서 얘네가 정말 그 트렌드를 잘 맞출 수 있는 애들이야? 작년에 말했던 그 키워드가 정말 작년에 들어맞았나? 막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저도 이제 약간 궁금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트렌드 코리아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추천을 드리면 그럼 작년께 잘 맞았나요? 약간 이렇게 약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소비 분석이나 어쨌든 많은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내년에 트렌드를 예측을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예측이다 보니까 아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측 불허한 이벤트들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트렌드 전망들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해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트렌드라는 게 어떤 한 해에 뭔가 어떤 획기적인 혹은 센세이션한 트렌드가 등장하는 게 아니다. 그냥 그 이전의 트렌드가 변형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방향을 틀거나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변화하거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거나 이런 방향이지, 그 전에 없던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세상에 확 이렇게 태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어쨌든 매해마다 주기적으로 읽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조금 공감했던 키워드들 3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은 이 시간에 3가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궁금한 키워드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년도 트렌드를 공부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키워드로 뽑은 단어는요, 바로 머니러쉬입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가 극대화되고 그다음에 상황이 악화되면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입에 불안감을 느끼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말 일자리가 축소되면서 그 인원 감축이 들어가는 회사에서 어떤 이렇게 부득이하게 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이 내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내 이 일자리가 더 이상 나의 미래를 대변해주지 못하는구나, 내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다른 기반들을 세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도 역시나 그 돈에 대한, 그리고 엔잡러에 대한 열의,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바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예측을 해놨더라고요. 사실 저만 해도 2019년에는 그냥 라이크솔이라는 한 개의 브랜드만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였다면 지금은 정말 저야말로 엔잡러의 표본이 아니겠어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를 스스로 두지 않고 조금 다양한 시도를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본이 없이 무자본으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너무 많이 열려있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 역시도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해야 된다, 시작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 아니면은 내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돈이 든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선뜻 시작해 보기가 조금 주춤할 수도 있는데, 제가 시작했던 이 엔잡러의 모든 시작이 됐던 것들은 다 사실은 무자본으로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자는 직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가 직업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선택들을 내가 인생의 단계마다 해야 되는 그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스마트 스토어가 될 수도 있고 뭐 온라인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컨텐츠를 파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경로가 지금은 다양하니까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조금 지속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엔잡러로 활동을 해보니 좋은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현실적으로 좋은 점이 뭐냐면 저희 남편은 인컴이 딱 한 군데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수입이 딱 한 군데서만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큰 돈이 나가야 되는 일이 있으면은 그 소득 안에서 막 그럼 내가 남아있는 이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약간 아둥바둥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만약에 이쪽에서 돈이 약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게, 이쪽에서 들어올 수입이 있지, 여기서 또 안 되면 이쪽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지, 이런 식으로 약간 수입이 이렇게 다각화되니까 그 한 가지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라이크솔에서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제가 이 인스타그램 강사로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제가 라이크솔에서 돈을 지금 못 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라이크솔의 약간 격변의 시기를 제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브랜드의 색채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브랜드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조금 다듬어서 우리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 그 부분, 이제 소득적인 부분을 포기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라이크솔 외에 이제 다른 수익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가능한 거고, 근데 이것들을 너무 내가 부가적으로 수입을 낼 수 있는 것들의 기준을 높게 삼지 않으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전자책을 써서 그래도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부가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너무 좋은 거고, 그다음에 내가 스마트 스토어로 그래도 뭐 한 달에 뭐 한 몇십만 원, 다만 몇십만 원이라도 내가 그걸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고만 해도 사실은 좋지 않나요? 네. 그래서 너무 기준점을 높게 주진 마시되 그 대신 내가 주업으로 하고 있는 것 외에 내가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를 찾아보시는 것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선정한 키워드는요, 바로 러스틱 라이프입니다. 러스틱 라이프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시골 생활에 대한 동경입니다. 2021년 올해에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은이라는 채널이었습니다. 한 MBC의 PD님이 시골에 가셔서 4,800만 원짜리의 폐가를 사서 그것을 고쳐서 그 안에서 이제 시골 생활을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되게 감명 깊었던 게 뭐냐면 피아니스트로 되게 유명한 유키 구라모토가 그 시골에 와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넓은 벌판 안에서 피아노를 놓고 치는 그 장면이 저한테도 엄청나게 깊게 각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양면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뭔가 머니러쉬를 향해 달리고 엔잡러를 추구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이 생활에 내가 적응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활에 대한 번아웃이 오는 거죠. 한적한, 그리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대한 동경이 어떻게 보면은 반대급부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벌어지는 일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올해 폐가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내가 조금 근교에서 갈 수 있는 거리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시골집이 뭐가 있을까를 상당히 많이 사실은 찾아봤었고, 남PD가 지금 제 앞에 앉아있거든요.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22년에 제 목표 중에 하나는 사실은 시골집을 제가 구매를 하는 건데 남PD가 앞에서 이러고 있네요. 제가 그 시골집을 찾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저를 위한 건 아니고 돈벌리님들을 위해서 그거를 제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가. 정말 항상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내일의 나는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참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저희 채널에 와 계신데, 조금 편하게 와서 쉴 수 있고, 그다음에 온전히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런 인사이트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안 됩니까, 남PD? 돈을 받고 하나요? 조금은? 문해 속성 쓰신 김승호 회장님 계정을 보게 됐는데 사장 아카데미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텍사스에 뭐 25만 평이 되는 농장에서 막 사람들을 막 모셔다가 막, 그래도 내가 리틀 김승호는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시골집 마당에서 소뚜껑 삼겹살은 우리가 거먹을 수 있잖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제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제 일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라이크 커머스라는 키워드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아니고요. 네, 라이브 커머스 아니고 라이크 커머스인데요. 이제는 사람들이 라이크를 기반으로 소비를 한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매운맛 영상, 첫 번째 영상 보셨죠?
아직 안 보셨다면 자, 이쪽 위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오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물건을 정해놓고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을 모객하는 게 아니라 나 자체가 이제 라이크를 받을 수 있는 롤로 내가 성장할 수 있으면 사실은 물건은 자동적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왔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한다면 그 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물론 안전성이나 아니면 제품력 같은 것들은 보장이 되지만 실시간 소통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 궁금한 것들을 바로바로 물어볼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장벽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개인 인플루언서한테 물건을 구매할 때는 실질적으로 내가 궁금한 것들,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이 쓰는 것들을 나도 한번 좀 써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팬심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점점 이 라이크 커머스의 규모가 조금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직도 인스타그램은 기회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늦은 거 아니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네, 여기 저 보이시죠? 인스타 마켓으로 돈 많은 언니가 된 산 증인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시작하는 입장에서 내가 가진 컨텐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안에서 사람들의 라이크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조금 심도 깊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본은 항상 뭐냐면 우선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누군가에게 소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조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깊게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저는 매년 읽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봄으로써 물론 이 책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흐름을 타야지 되는구나라는 어떤 길잡이 역할을 이 책이 해주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이나 아니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책이 나온 지 16년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전에도 왜 이 책을 안 읽어봤겠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냥 이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관망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있구나 라고 그런 건 알겠는데 이게 저와는 어떤 밀접적인 접점이 없는 그냥 일이었던 거죠. 그냥 하나의 키워드들에 불과했던 거죠. 근데 제가 작년 올해 이렇게 트렌드 코리아를 읽으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10대 키워드들이 다 너무 저의 라이프 스타일과 밀접하고 이미 제가 그 안에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겠죠. 내가 지금 이 흐름을 타고 제대로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그 트렌드의 흐름에 타지 못하고 그 바깥에 아웃사이더의 역할로 있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조금 좋은 기준이 되는 책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해의 트렌드 코리아도 그렇고 올해의 트렌드 코리아도 그렇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트렌드의 판이 다 온라인 시장으로 이동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 시장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머니러쉬를 향해서 달려가기가 어려운 시기가 점점 더 가까워져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시장, 오프라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도 내가 2022년에는 이것을 어떻게 온라인과 결합해서 조금 더 파이를 조금 키워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온라인 시장으로 들어오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공간의 개념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내가 타겟할 수 있는 그 타겟층들을 조금 더 뾰족하게 잡을 수 있는 이 온라인 시장으로 들어오셔서 이 트렌드의 흐름 안에서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하는 2022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시골집 하나 들고 돌아올게요. 그래서 오늘 체크아웃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한 번씩 꼭 읽어보세요. 나머지 7개의 키워드도 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언니 한번 믿어보자. 안녕.